짜증을 내기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럴 때 굽히지 않고 사장님 제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 당황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여기 물 빼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여기는 얼고 쓰잘데기 없어요 라고 하면 그런가? 막 이러면서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아닙니다. 해주세요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스테이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테이하고 지역의 오래된 가게들 혹은 여행할 만한 골목들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는 연극을 전공했었고 처음부터 스테이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지역 자체를 하나의 재미난 어떤 요소, 재미난 컨텐츠의 요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뭐 이런 거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제 고향이기도 했고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유는 아니었어요. 목포를 떠난 지 한 20년 됐었고 그리고 여행하는 것처럼 목포를 들렀었는데 이 도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도 되게 여행을 많이 했었고 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착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 같은 거 생겼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집이 놓인 이 골목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포에 처음 왔을 때부터 목포의 구도심에 저는 살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서 정착하면서 살려고 했을 때는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산다 그러면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집을 알아봤는데 내가 살기에도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이럴 만한 집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택가가 제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다행히 그 집을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대범하게 고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죠. 근데 그때도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의 내국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스테이를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어서 처음부터 스테이를 운영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할 것 같은 공간을 만들어낸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처음 공간을 만들게 된 거죠. 지금 이 공간 있잖아요. 제가 이 공간을 보러 왔었어요. 이 공간을 사려고 매매가 나와서 왔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안 파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을 보러 왔었을 때 그때 그 첫 번째 만든 공간 주인 사장님께서 길가에 계시다가 우리 집도 한번 좀 보겠냐고 그러셔가지고 그럼 보겠다. 그래서 가서 본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주인 아주머니는 집을 팔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그 사장님은 집을 팔겠다라고 결정을 하셔가지고는 그 집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동굴. 왜냐면 여기 집들이 다 뒤로 길어요. 앞은 짧고 뒤로 다 긴 집들인데 옛날식 일본 가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한국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방 그게 다 연결되어 있고 뒤에 마당조차도 다 방으로 만들어서 햇볕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러니까 전면에서만 햇볕이 있고 안에는 하나도 햇볕이 들지 않는 집이어서 답답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뜯고 보자. 뜯어냈더니 이제 층고가 생각보다 정말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층고가 높고 그리고 뒤에 불법으로 있었던 방을 털어내니까 마당이 생기고 그 후정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제 실내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게 좋았죠. 규모가 작았으니까 대지가 24평이고 실내 평수가 한 1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이제 처음 집을 고쳐보니까 아주 의욕이 충만했고 그리고 저 혼자 고치지도 않았어요. 설계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청해서 집을 잘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이 컸었죠. 저도 이제 계속 서울살이 하다가 내려왔었으니까 뭐랄까 좀 쉼이 좀 필요했었고 쉼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게 깔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연과 되게 맞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거기 재료는 콘크리트하고 나무하고 돌 이런 걸로만 쓰자고 설계하셨던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들게 된 거거든요.
이제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을 때에는 대부분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기초 도면을 만들어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죠. 자기가 원하는 구조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설계사무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게 가장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을 것인가. 설계를 뽑을 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내가 그 집에서 혹은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차를 마시고 싶다. 나는 이 집에서 독서를 하겠다. 나는 아이들과 여름에 수영을 할 것이다. 뭐 등등 자기가 이 집에서 하고 싶은 행동들을 전부 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기에 반영되는 거잖아. 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이런 게. 그런 거에 따라서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먼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실이 이렇게 문으로 연결돼 있으면 안 돼. 거실은 쉽게 드나들어야 되니까 문을 없애야겠어. 혹은 조금 더 터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그 벽을 없애던지 뭐 이런 게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방이 보이는 게 정말 싫어. 요즘 다 오픈형 주방 하잖아요. 근데 주방이 보이는 건 너무 싫으니까 주방은 제일 작은 방으로 미루고 문을 딱 닫아버릴 거야. 라든지 뭐 이런 결정을 통해서 이제 어디를 트고 어디를 막고 하는 이런 계획이 1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번부터는 아주 사소하지만 어마무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왜 어마무시하다고 하냐면은 요즘 사람 너무 본 게 많잖아요. 우리가 예쁜 스위치도 봤지, 예쁜 손잡이도 봤지, 특히 우리 손에 닿는 것들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봤는데 일반적인 건축 현장에서는 잘 안 쓰는 재료들이에요. 특별하게 내가 요청을 해야지만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하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준비성이 필요하다. 그럼 해주세요. 보통 공사를 만약에 맡겼을 때에 그분들이 쓰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뻔히 보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남들하고 조금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럴 때에는 전부 다 추가 금액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따로 구입해서 드리든지 그래야 돼요. 설계비를 제대로 주는 데에서는 그거에 다 써서 주시더라고요. 손잡이는 어디 걸로. 왜냐면 견적이 나온다는 것은 재료에 따라서 견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몇 품이 드니 이게 이만큼이 나오고, 이건 너무 뻔한 거야. 거기에 내 이익금 플러스 알파여야 되니까. 그리고 설계할 때 그걸 시공사한테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시공사는 그것대로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꼼꼼하게 하는 데는 아마 비용이 좀 있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말씀드리고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건축사무소에 가더라도 아마 스스로 도면을 많이 그려본 다음에 가야 서로 말이 통할 거예요. 왜냐면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본 건축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섬세할 수도 있지만 고객들보다 덜 세밀하세요. 우리가 더 세밀해. 그리고 우리는 맨날 보고 있잖아요. 맨날 유튜브를 보면서 이 집은 이렇게 됐더라, 저건 저렇게 됐더라를 막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딱 들이미는 경우니까. 근데 그분들은 우리만큼은 아니거든요. 큰 구조를 보고 큰 덩어리 안에서의 칸을 나누고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설계사무소보다 아마 훨씬 더 자기가 더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챙겨놔야 돼. 무조건. 공부하지 않고 가면은 내가 원한 거 이거 아니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뭘 알아야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혹은 이거는 이 재료는 별로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이미지로 수없이 많이 봤던 그 모습을 만들어내려면 항상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돼요. 시공비를 많이 들고도 내가 그걸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는 거다. 아닐 때는 낭패다. 몬도마노는 거의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동네 건물들이 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원룸형이거든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면 꽤 큰 현관이 나와요. 근데 그 현관은 원래 있었던 현관을 줄이지 않았어요. 인상적이었어요. 현관이 꽤 크고 마치 아이들 자전거 정도는 하나 그대로 딱 들어갈 정도의 크기여서 현관을 지나면 한 2m가 좀 안 되는 통로를 지나가거든요. 통로를 지나
지나서 다시 문을 열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몬도마노의 공간이 열려지는데 층고가 6m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높이가 주는 시원스러움에 조금 압도당한 면이 있고, 그리고는 통과했던 복도 위는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원룸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되어서 바로 정원이 있고, 정원 옆으로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침대가 하나 들어갈 정도로의 작은 방이 전부예요. 네, 원래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좀 했었어요. 휴식을 주는 스파 공간으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방으로 하느냐. 좀 낮잖아요. 거기가 낮으니까 작은 스파 공간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원룸인데다가 집에 뭘 숨겨놓을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작은 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다 이제 화장실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긴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집을 원래 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 집을 왔을 때 이 집 구조 이대로예요. 이 집은 실은 구조를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변했다고 하면 화장실 정도만 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몬도마노를 고치는데 이 집이 영향을 준 거예요. 왜냐면 몬도마노는 마당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거기가 다 방방방방으로 엮여져 있었으니까 마당을 만들면 햇볕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게 상상이 안 됐었는데, 이 집을 먼저 봤는데 이 집의 구조는 몬도마노와 같아요. 사이즈가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이 뒤에 이 정도 마당이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면 또 작은 옥상 정도가 있다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 재밌다, 그리고 여유 있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몬도마노를 갔더니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약간 비슷하게 나오겠어. 그래서 거기 뒤에 있는 방들을 제거하면서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 게 그 집을 결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상상이 됐으니까.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 몬도마노는 뭐라 그럴까, 많은 변화를 가져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뭐는 있냐면, 그 집이 너무 정돈돼 있고 깔끔한 집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 항상 깨끗하게 뭘 해놔야 될 것 같고, 정원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는 게 되게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되는 거기는 한데, 약간 뭐가 아쉽냐, 친구들끼리 약간 모여가지고 밤새대로 수다를 떨거나 하기에는 좀 아기자기함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 집이었거든요.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소박하고, 그리고 좀 시골집 같은 느낌이 나는데, 한국 시골집은 아니고 약간 외국 시골집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해외여행을 못 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좀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죠. 구조를 제가 50장은 그려본 것 같아요. 여기 벽을 터서 이렇게 나가서 화장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가고 막 엄청나게 막 그렸다가 다시 다 제자리, 이렇게 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본 거예요. 프랑스의 시골이나 뭐 스페인의 시골 이런 데 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런 맛을 여기서도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집을 고쳐봤어도 엄청 대단한 건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이제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오래된 집들은 다시 보일러를 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보일러를 다 긁어내고 미장을 다시 하는 건데, 그 미장을 하기 전에 모래를 깔아놓잖아요. 그 모래가 반듯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대충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약간 배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미장을 한다 그러면 진짜 가장자리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 좀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건지 몰랐어. 그냥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더라고. 미장하시는 분들에게 반듯하게, 그래야 마루 시공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하자가 없어요.
여기도 구조를 바꾼다고 하는 거는 철거비가 더 많이 든다. 그리고 뭘 세우거나 이럴 때 벽돌 조적비가 좀 더 든다. 라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쓰느냐, 벽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게 돼요. 여기는 구조는 안 바꾸고 이랬는데 안에는 전부 다 페인트 작업을 해서 도장 작업을 마쳤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강마루를 썼거든요. 원목마루 같은 경우에는 온돌이 더 빨리 안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강마루를 썼는데, 강마루 중에서도 제일 표면 텍스처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실제 리얼 텍스처라고 해서 나무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강마루를 써가지고 그렇게 저렴하게 들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21평, 22평 정도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오래된 집 고칠 때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평당 뭐라고 말하긴 모르겠는데 저는 한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었어요. 여기 동네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집도 현관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니에요. 되게 좀 널찍한 현관을 가지고 있고, 그 현관의 너비만큼이 똑같이 통로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몬도마누는 그 현관이 폭이 2m가 안 되니까 좀 복도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2300 정도에서 2400 정도 되니까 복도보다는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공간을 주방으로 만들었고, 주방 겸 이제 다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그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 첫 번째 방이 침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이 거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내 공간은 이렇게 되는데, 문을 열고 바로 나가면 이제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고, 마당에서 바로 측면으로, 예전엔 저기를 그냥 방으로 썼었는데 저는 그냥 썬큰 룸처럼 야외 공간으로 쓰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저기가 없거나 저기가 문이 달렸으면 정말 너무 답답했겠다 할 정도로 저게 트여진 게 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집이 되게 특이했었는데, 지금 주방을 통해서 지나가면 바로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옆으로 나오는 조그마한 문을 하면 마당이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복도를 통짜로 텄어요. 그래서 이제 그 썬큰으로 쓰는 방까지 이제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서 다시 그 문으로 통과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어려움 없이 통과해서 야외 공간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 부분만 약간 수정을 했죠. 화장실을 좀 줄였죠. 그러니까 폭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집의 문을 안 건드리고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해야겠다라고 한 데에는 한 가지는 이 몰딩 때문이었어요. 요즘은 이런 몰딩을 잘 안 써요. 오히려 아주 슬림한 몰딩을 쓰거나 뭐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없는데 하려고 했으면 다 비용이거든요. 다. 근데 이미 있고 그 모양이 나쁘지 않는데 이거를 다 뜯어내고 만들어내는 문이라는 것이 이것보다 예쁠 자신은 없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되거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문 그대로 갖고 싶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안 뜯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설비는 한 번 하고 나면 다 덮어지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고민해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좀 오바스럽게 물을 좀 이렇게 뽑아 놓는 편이에요. 여기 주방 설비 당연하고 욕실도 당연하죠. 그리고 마당에도 이제 물을 뽑았어요. 근데 보통 마당에는 냉수만 뽑거든요. 근데 온수까지 다 뽑아놨어요. 혹시라도 내가 저게 나중에 족욕을 할 수 있는 거 만들고 싶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고, 썬큰에도 야외에서 바베큐를 해 먹을 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수도를 빼놓긴 했어요. 왜냐면 빼놓은 거는 가리면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거기를 열면 되는데, 없으면 바닥을 다 드드드득 깨가지고 다시 수도를 연결해가지고, 아니면은 바깥으로 노출로 막 그걸 해야 되는 게 싫어가지고. 다행히 저희 설비 사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한번 흘끗 이렇게 쳐다보긴 하셨지만은 다 해주셨어요. 물 해달라는 데는 다 해주실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안 하는데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쓸데없이 이런 거 한다고 손은 다 쓰셔서 하셔야 되니까 짜증을 내기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럴 때 굽히지 않고 사장님 제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 당황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여기 물 빼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여기는 얼고 쓰잘데기 없어요 라고 하면, 그런가? 막 이러면서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아닙니다, 해주세요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리모델링을 할 때 저는 단열하고 집에 기본이 되는 것만 잘해놓고 나면은 제가 이제 블루 컬러가 질리면 나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나 버건디를 바르겠다. 그럼 바르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단열에 관련된 창호라든지 벽 작업이라든지 이거는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부숴서 하기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꼼꼼하게 하고 하는 게 곰팡이 피우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또 제거하고 다시 또 하는 거는 가구를 하나 사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기본을 가장 잘 만드는 것을 1번으로 하고 그리고 제일 돈을 많이 들이고 나머지 거는 이제 조금씩 채워가도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집이 좀 그런 집이에요.